공포의 열쇠를 줍줍하러 다닌다며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늑두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포의 열쇠 딱 10개만 줍는 챌린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죽어라 들락날락할 잊혀진 탑입니다. 하필이면 텔레포트도 쓰지 못하는 늑두루가 왜 이런 납품 의뢰를 수락한 건지 모르겠네요. 늑두루 주연의 에피소드 9의 첫 습득 기록은 주얼이 되겠습니다. 독피에 20 추가해주는 주얼로 아무런 백업이 없는 새내기가 아닌 이상해야 사용처가 전무하네요. 연달아 주얼이 떨어졌는데 공격 속도 15%와 방어력 5 증가입니다. 공격 속도 주얼은 피해 증가나 최대 피해가 붙지 않더라도 이래저래 사용처가 많은 주얼입니다. 상자에서 탈 룬이 나왔습니다. 잊혀진 탑에서는 룬이 무진장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일괄 기록할 예정입니다. 처음 언급한 대로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좁고 어두운 탑을 길 더듬어가며 찾아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유니크나 챔피언 몬스터 무리는 처리하고 일반 몬스터 무리는 적중시마다 이동 속도와 생명력 훔침을 증가시키는 흉포한 경로의 스택 채우기 용도로 뺨만 때려주고 지나가는 루틴이죠. 공포의 열쇠 수집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백작 사냥입니다. 앞으로 이 녀석을 수백 번을 물리쳐야 목표인 10개를 채울 텐데요. 예상한 대로 첫 시도에서는 샬 룬만 하나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몬스터가 많이 모여있는 방은 걸리적거려서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찢어주고 지나가야죠. 81로 레벨업하고 백작에게는 아이드룬과 오르트룬을 받아갑니다. 공포의 열쇠 말고 그냥 열쇠가 나왔네요. 나 또 왔어! 세 번째를 가지고 공포의 열쇠가 나오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대신 빙바바가 환장하며 달라고 애원하는 램룬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잊혀진 탑으로 가는 검은 습지 길목에서 유니크 반지를 주었습니다. 반지의 정체는 나겔링 반지로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을 최대 30까지 올려주는 것이 특징이죠. 작정하고 파밍 세트를 구성할 때 주력이 될 만한 반지입니다. 네 번째 백작무리입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뺨따기 때려주고 오르트 룬 하나 받아갑니다. 무심코 열어본 묘지에서 작은 부적이 떨어졌습니다. 번개 피해 1에서 27 추가로 전미사 폭풍에 붙는 최대 수치 28에서 1 빠지는 수치입니다. 화염 저항을 26% 상승시켜주는 거대 부적이 나왔습니다. 저항력이 붙는 거대 부적 같은 경우 25만 넘어도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건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독한 학살의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공포의 열쇠 무득인 상황에서 5번째 백작을 해치우지만 하급룬인 에드룬 하나 주네요. 몬스터 무리에 막혀버린 길목, 조그만 것들이 늑대 무서운 줄 모르니 보이는 족족 찢어줍니다. 레어 아이템인 독수리 소나기 브렘블 미트가 떨어졌습니다. 엘리트 베이스 기준이라 방어력이 높은 편이지만 그거 말고는 볼 게 없네요. 여전히 공포의 열쇠 소식은 없는 가운데 오르트론과 세트 아이템인 트레그울의 날개 캔터 크로피가 떨어집니다. 네크로맨서 전용 방패로 독과 뼈 기술 2스킬, 막기 확률 30%의 높은 화염 저항과 독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3세트 완성 시 적의 독 저항 마이너스 25%가 매력적인 방패입니다. 다른 세트 파트인 장갑과 허리띠까지 착용하면 동네크의 유효한 스타팅 장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유니크 몬스터인 역병의 늑대 무리를 잡으면서 레벨 81을 달성하고 작은 부적도 하나 전리품으로 받아갑니다. 타격 회복 속도 5% 증가. 왜? 상했네요 이거. 레어 목걸이, 죽음의 표징, 목걸이입니다. 조촐한 옵션으로 이루어진 매력없는 목걸이입니다. 점점 전리품의 성의가 없어집니다. 마치 조롱인 것 마냥 그냥 열쇠 떨어뜨려주는 것도 이제 안 해주네요.
전리품으로 투덜댔더니 이번에는 기분 좋은 거로 잔뜩 준비해 주었네요. 랄룬의 오르트론 그리고 룬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포한 붙은 그냥 키 준 것도 정말 깨알 같네요. 지난번 전리품에 힘줬더니 이번에는 비루해졌네요. 굳이 마중까지 나온 백작이 애들은 하나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모았던 룬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어 브렘블미트가 또 나왔네요. 레어 장갑은 공격 속도가 없으면 일단 한쪽 눈 외면하게 되고 유업이 있어도 수치가 미미하면 다른 눈도 외면하게 되죠. 이 장갑이 딱 그렇네요. 봐줄 게 없네. 최대 피해 실비 증가하는 주얼입니다. 최상급 수치는 15이지만 이 주얼은 아직 템 세팅을 진행 중인 용사들이 교체 전인 장비에 마음 편히 사용하라고 주워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백작이 드디어 첫 번째 공포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아니 이걸 10개를 주어야 한다고. 83으로 레벨업 하였습니다. 12번째 릴 만에 3레벨이나 업했네요. 주얼과 작은 부적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부적은 힘의 작은 부적으로 힘위를 올려주면서 요구 레벨이 16이 됩니다. 그리고 주얼은 착용 조건 마이너스 15%로 이건 여유 재고가 충분해 가져가지 않습니다. 솔룬과 작은 부적입니다.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 옵션은 10%인 최상급 수치만 사용하죠. 그마저도 이제 수집이 완료되어 가기 때문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어 구거리에서 세트 아이템인 그리스월드의 심장 오네이트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 소켓이 3개나 뚫린 아이템이기 때문에 종결템을 갖추기 전에 입맛에 맞게 세팅하여 사용하기 좋죠. 특히 저항 세팅을 갖추고 용병에게 주면 방어오라 이 스킬 옵션 효과도 볼 수 있고 아주 좋아랍니다. 돌 룬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룬은 골고루 떨어지는 편이네요. 16번째 백작이 15번 룬인 헬룬 줍니다. 조만간 룬 보따리 풀어봐야겠네요. 묘지에서 레어 목걸이가 떨어졌습니다. 아마존 1스킬에 적중당 마나 6%, 냉기 저항 31%로 냉기 저항이 높으면 빙결 지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니 활아마와 창아마 모두 육성 과정에서 사용할 만하네요. 공포의 열쇠를 제외하고 잔뜩 떨어뜨려줍니다. 먼저 레어 어벤져 가드로 바바리안 전체 2스킬과 전투 지시 단일 스킬 3스킬 이상인 그런 위대한 물건이 혹시나 나오진 않을까 했지만 어림도 없죠. 레어 주얼은 특징 없는 잡주얼이고 레어 파멸의 추적자 샤크 스킨 부츠는 저항이 높은 수치로 붙었지만 한 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달리기 옵션이 없는 게 큰 흠이네요. 거대 부적입니다. 그런데 부적 보따리 기억하시려나요? 부적 보따리에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디흔한 세트 아이템 중 하나인 아이젠아트의 통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떨어져 희소성이 전혀 없습니다. 유니크 헤비벨트인 금박 허리띠 헤비벨트입니다.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 증가와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증가가 붙어있어 아이템 파밍용으로 큰 특징이 있는 그런 벨트입니다. 파밍용 아이템은 모든 캐릭터에게 보급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급수 상관없이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한 바퀴만 더 돌고 룬 보따리 풀어봐야지.
20번째 백작이 2번째 납품용 공포의 열쇠와 주울 룬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룬 보따리를 풀어 그동안 모은 룬들을 기록하겠습니다. 유니크 사이드, 홀령 수학자 사이드입니다. 직접 들고 싸우기에는 비주류인 미늘창이기 때문에 주로 저레벨 용병에게 건네주는 무기입니다. 모든 저항 20 증가 옵션이 생존력을 조금 올려주는 것 말고는 특이점은 없어 보이네요. 룬은 당연히 주워가고 옆에 떨어진 막대사탕도 주워서 식별해 보겠습니다. 공포에 나선 고리 헤븐리 스톤, 원드 계열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인 스킬이 하나도 붙지 않은 물건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돌론과 레어 서클릿인 우벅에 넣을 서클릿을 주었습니다. 변신 기술 2스킬이 붙어 있는데 밀리 계열 용사는 종결급으로 도달할수록 스킬 레벨이 큰 의미를 가지는 못하죠. 다른 옵션들을 봐도 투구 부위의 기준이 되는 할리퀸 관모 샤커보다 훨씬 못한 수준입니다. 22번째 백작 전리품 중 건틀릿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격 속도가 없는 물건이네요. 밀리 계열 어쌔신이 사용할 거라면 스킬 한 줄보다 공격 속도가 훨씬 중요하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직 등급의 바바리안 전용 투구입니다. 전투 지시 5스킬 상승 옵션이 붙어있는 전설에나 나오는 그런 물건을 찾기 위해 꾸준히 확인해봐야 하는 물건 중 하나이죠. 지나가는 길목, 무심코 하나씩 툭 떨어지는 룬, 잘 주워가야죠. 지금부터 작은 부적도 가방에 잘 챙겨 한 번에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백작을 처치해보지만 소소한 득템 소식만 있을 뿐 공포의 열쇠는 떨어져 주질 않습니다. 다시 깜깜무소식이 되어 잊혀진 탑을 무한 반복하고 있을 때 늑드루가 85레벨로 성장하게 됩니다. 거대 부적 가방에 3장째 부적 들어갑니다. 궁금하니까 4장째마다 모두 꺼내서 식별해볼 예정입니다. 백작 모드 행진을 이어가던 도중 세트 배틀 스태프가 드롭되었네요. 보나마나 카탄의 지배 배틀 스태프이고 벌써 습득 스택이 3이나 쌓인 끈질기게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묘지에서 룬 번호 19번 8룬이 떨어지네요. 떨어지면 기분 좋은 번호대의 룬입니다. 얼마 안 되는 장소에서 상자를 까다가 레어 부츠, 질풍의 짓밟기, 데모나이드 부츠를 얻었습니다. 일단 달리기 걷기 속도 20%가 있기 때문에 종결 장비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중인 용사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부츠입니다. 작은 부적 하나 더 가방에 저장. 백작 꼬봉에게서 8룬, 30번째 백작에게서 룸룬과 에드룬이 떨어졌습니다. 백작 10마리 추가로 해치웠으니 그동안 주었던 룬 확인하기 위해 룬 가방 한번 열어봅니다. 유니크 숏 워보우인 지옥맞이 쇼도보우가 떨어졌네요. 화염 기술 릴이 붙어있는 게 화염 원소 계열을 다루는 아마존이 초반에 사용하라고 디자인된 것 같네요. 헬 난이도에서 현역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무기이기 때문에 최상급 물건을 소장하기 위한 등급 갱신 용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릴레이 동안 여전히 공포의 열쇠 소식이 없다가 34번째 백작 만에 드디어 3번째 공포의 열쇠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공포의 열쇠 소식은 없고 10개 모으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걸 느끼는데 38번째 백작에게서 공포의 열쇠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다음 타겟이 금방 떨어졌네요. 추가로 세트 아이템 트레그울의 발톱 헤비 브레이서가 떨어졌습니다. 시전 속도 20%가 붙어있어 캐스터 계열 용사 중 화염 기술을 사용하면 마수라이트 건틀릿,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트레그울 장갑을 선택합니다. 작은 부적을 4개 모았으니까 전부 꺼내서 식별해 보겠습니다. 중급 이상의 저항력 부적 3장과 최상급 수치의 금화 획득 증가 부적 1장이네요. 이건 전부 득템입니다. 레벨 86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레벨 90 전에 이 납품 프로젝트를 끝냈으면 하네요.
이번에는 4장 모인 거대 부적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부 옵션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수치가 아쉬워서 챙겨가기 어렵겠네요. 명중률 29 올려주는 강철의 작은 부적이 떨어졌습니다. 최대 피해 없는 명중률 부적을 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납품 물량 절반 채우는 건데 좀 나와라 나와. 최대 피해가 최상급으로 붙은 주얼입니다. 함께 붙은 전미사 옵션이 공격 속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릴레이 횟수가 많은 만큼 부적도 잔뜩 떨어집니다. 민첩 1 올려주는 민첩의 작은 부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장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말 룬이 떨어졌습니다. 21번 이상의 룬은 특별히 바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43번째 백작이 공포의 열쇠와 랄룬 그리고 그 부하가 로너드 베이스인 페이즈 블레이드를 주었습니다. 이 무기는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고급 재료를 이용하여 무기 루노드를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급과 일반 무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작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창고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언제나 재고가 부족한 모너크입니다. 노소켓이기 때문에 추후에 큐빙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나요? 바로 직전에 공포의 열쇠가 나왔기 때문에 연달아 나올 리가 없습니다. 모너크 베스 하나 더 추가. 사소켓 뚫려있는 모너크 하나 더 추가입니다. 노예 테리얼 기준 방어력도 상급으로 잘 나왔네요. 유니크 아이템인 황금 가죽 풀 플레이트 메일이 떨어졌습니다. 강렬한 황금 색상이 부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갑옷인데요. 저레벨 기준으로 준수한 방어력과 모든 저항을 제공해주고 특히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 증가가 100%나 붙어 있어서 금화를 전문으로 줍는 용사에게는 부루너드를 맞추기 전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갑옷이죠. 독저항 7% 증가가 붙은 청록색 작은 부적입니다. 단일 저항이 붙은 작은 부적은 요구 레벨이 낮지만 효과가 괜찮은 편이어서 꼭 주워가는 종류의 부적 중 하나이죠. 최대 피해 12와 2초에 걸친 도 피해 20이 붙은 주얼입니다. 무난하게 쓰기에는 랩제가 너무 높은 게 흠이죠. 47 48번째 백작에게서도 공포의 열쇠는 꽝. 오랜만에 원소술사 전용 무기인 매직 등급의 오브 아이템을 줍고 어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번개의 강한 세이크리드 글로브가 바로 그 아이템인데요. 번개 기술 3증가에 이 마법 부여가 붙어 있습니다. 번개 기술만 화염 기술로 바뀌었다면 무려 5스킬의 마법 부여가 붙어서 인첸 소서의 매력적인 무기가 되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괴멸의 우수한 작은 부적이 떨어졌습니다. 최대 피해 2증가에 명중률 18 그리고 깨알 같은 독 피해 6까지. 종결까지는 아니어도 밀리 캐릭터가 충분히 지닐 만한 부적입니다. 49번째, 50번째 백작이 각각 코룬과 오르트룬을 주었습니다. 덤으로 레어 샤크 스킨 글러브도 하나 받았는데 애매한 스킬과 절반짜리 공격 속도 그리고 애매한 수치들의 유혹들이 붙어있네요. 이건 뭐 버리기도 갖기도 애매하네요.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백작 50마리를 처치했으니 여기서 한번 룬 가방을 오픈해 습득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룬 이외에는 어떠한 소식도 없는 가운데 벌써 백작 4마리를 쓰러뜨리고 55번째 잊혀진 탑릴에 돌입합니다. 55번째 백작에게서 드디어 6번째 공포의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납품 완료까지 4개 남아 기분이 좋아진 가운데 유니크 건틀릿인 서리불꽃 건틀릿이 떨어졌습니다. 마나 최대량을 40%나 올려주기 때문에 성장 중인 캐스터 계열 용사가 루노너드 통찰의 명상 스킬로도 마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마나 뻥튀기용으로 사용하는 아이템이죠. 56번째 백작이 레어 장갑 중에서도 가장 기대하게 만드는 엘리트 등급의 장갑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이름은 악마의 손 브렘블 미트로. 기대감과 등급에 비해서 붙은 옵션이 너무 초라하네요.
레어 목걸이, 파멸의 영물 목걸이입니다. 저조한 수치로 모든 저항이 상승하고 바바리안의 숙련 기술이 1 증가합니다. 요구 레벨이 낮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의 스킬을 증가시켜줬더라면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목걸이입니다. (58번째) 백작이 룬 3개, 그리고 그 무리가 고급 스래셔를 드롭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고급에 무형이 같이 붙는 거고 그 다음이 무형에서 고급 순서죠. 그런데 3소켓이라서 그런 옵션들과 무관하게 이건 사용할 수 없겠네요. 레어 반지가 하나같이 떨어졌습니다. 눈길이 가는 옵션은 없습니다. 60번째 백작을 해치우면서 레벨 87이 됩니다. 모아뒀건 룬 가방도 풀어보겠습니다. 길목에서 소소하게 2호 룬드! 자결의 작은 부적입니다. 화염 피해 3에서 5로 폴파딘이 사용하기에도 애매한 옵션이네요. 62번째 백작이 7번째 공포의 열쇠를 오르트룬과 함께 떨어뜨립니다. 또 8룬이 떨어집니다. 이번 납품 프로젝트에서 느낀 건데 은근히 10번 후반대 룬이 자주 떨어지네요. 간만에 작은 부적이 떨어집니다. 번개 저항 6% 증가이니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통과이네요. 이건 나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대 부적입니다. 명중률 87 증가시켜주는데 최대 데미지가 없다면 명중률 단독 옵션은 완전 비주류이죠. 생각보다 금방 8번째 공포의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제 납품까지 단 2개 남았네요. 탑 5층 입구에서 레어 악랄한 소나기 라이트 건틀릿이 나왔습니다. 공격 속도 20% 증가가 붙어 있어 다른 옵션을 차치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3연속 룬의 무득으로 릴레이가 끝나고 70번째 릴레이에서 레어 워마이드 부츠인 독사의 꾀신이 나왔습니다. 달리기 걷기 속도 20% 증가에다가 피격시 번개 파장 시전 옵션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옵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건 나눔에서 잘 신을 수 있겠네요. (70번째) 백작을 해치우고 룬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71번째) 백작이 M 룬과 함께 뼈자르게 오우거 X를 주었습니다. 타격 시 16레벨 본 스피어를 발사하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켓 2개가 고정으로 뚫려 나오는 것 정도네요. 종교용 무기는 아니고 육성용 무기입니다. 웩! 세트 반지는 꽝입니다. 흔하디흔한 카탄의 문장 반지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헬버드가 떨어졌습니다. 재앙의 지팡이 헬버드인데 그냥 무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처 악화 확률과 괴물 회복 저지라는 특별한 효과가 있어 법사 계열 용사들이 보스전을 상대로 할 때 용병에 들려주기 좋은 아이템이죠. (74번째) 백작에게서 9번째 공포의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납품까지 한 개 남았습니다. 덤으로 레어 반지, 공포의 장악 반지가 나왔는데 저항력 약간 올려주는 게 전부네요. 백작이 세트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설마 탈라샤 목걸이? 어림도 없는 천사의 날개 목걸이였습니다. 단일 효과로는 뭐 없지만 이 세트 효과에 생명력 75 증가가 있어서 잘 모아두었다가 신임용사 건네주면 아주 좋아라 하지요.
함께 떨어진 유니크 워드 보호인 과부 제조기입니다. 치명적 공격 확률이 있으며 매직 화살을 발사할 수 있고 클래스 구분 없이 가이드 에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단 의외로 아마존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낮아 그다지 메리트가 없죠. 이제 하나 남은 상황에서 얼른 끝내고 싶어 마음이 급해지지만 또다시 공포의 열쇠 드랍 소식은 무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남기고 마음 조마조마하지 말고 그냥 룬이나 많이 주워간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릴레이의 마무리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어야겠네요. 85번째 백작은 룬 말고도 루너드 베이스인 크리스탈 소드와 거대 부적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소드는 아쉬운 이소켓이라 꽝이고 거대 부적은 타격 회복 속도 12%라는 비인기 옵션을 달고 나와 모두 버려집니다. 하염 피해 효과가 붙은 작은 부적입니다. 최대 29까지 붙는 옵션인데 겨우 6 붙어있네요. 86과 87백작에게도 룬만 떨어집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룬스택은 정말 엄청나게 쌓아가네요. 이젠 템블록이라는 저주 현상에 걸린 것인지 룬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잊혀진 탑만 어느덧 90바퀴 가까이 돌고 있습니다. 탑의 원한을 사도 할 말이 없죠. 91번째 백작이 3개의 룬과 함께 유니크 헤비 글러브를 주었습니다. 피주먹 헤비 글러브로 요구 레벨 9에 공격 속도 10%와 타격 회복 속도 그리고 생명력까지 골고루 있어 초반 성장에 굉장히 유용한 장갑입니다. 이번에는 유니크워 해머, 무쇠돌워 해머를 주었습니다. 초반에 사용하는 무기치고는 공격력이 준수한 편이지만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한번 때릴 것이냐, 적당히 여러 번 때릴 것이냐, 둘 중 택하라면 여러 번 때리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 공포의 열쇠 소식이 없는 가운데 어느덧 릴레이 횟수가 100번째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우와! 드디어 100번째 백작에게서 마지막 공포의 열쇠가 드롭되었습니다. 이거 10개 구하는데 100바퀴를 돌아야 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서 룬 가방을 정리하고 뭐든지 참고 소서에게 공포의 열쇠 10개를 납품하겠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늑드루의 공포의 열쇠 10개 납품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길어야 80 릴레이를 예상했는데 잊혀진 탑 100 릴레이를 돌게 되었으니 습득률은 1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늑드루는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빠이빠이입니다.